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첫날, 일반 음식점 업소로 등록한 헌팅 포차들이 헌팅 간판을 떼고 영업에 나섰습니다. 지역 방역당국은 수칙 위반 사항을 가려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단지 승인 10여 년 만에 첫 분양에 나섰던 김포 시내폴리스가 1차 분양에서 40% 분양 신청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기대가 컸던 탓인지 걱정하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머리를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딸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아이의 아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인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인공 수분 봉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유흥업소의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첫날 밤, 인천과 부천 일대 도심 번화가를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실내에서 즉석 만남이 이루어지는 유명 체인 헌팅 주점. 집합금지 첫날에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 집합금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한 거예요. 원래 헌팅 포차라는 업종이 없잖아요. 그냥 헌팅이라는 간판 다 떼고 지워야 될 거 다 지우고 헌팅하는 게임 시스템 다 없앤 다음에 그냥 술 먹는 것처럼 일반 음식점처럼 하는 겁니다. 같은 건물 내 또 다른 유사업소도 버젓이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스피커 등 음향기기가 설치돼 이벤트를 벌이는 사실상 클럽 형태입니다. 이곳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에서 헌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헌팅?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이벤트하고 이런 목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고요. 애매한 방역 빈틈 속 부천시는 일단 일반 음식점 등록 기준에 따라 현장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조회가 돼서 만약에 적발이 되거나 단속이 되면은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수칙에 위반이 되는지를 고려를 해서 뭐 처분이나 그런 거 나가는 거고요. 같은 업종이라도 등록 형태에 따라 제재를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인천 부평으로 가봤습니다.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인천 최대 번화가에 위치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감성주점입니다. 유흥시설 영업 제한 조치에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업주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방역 위기 때마다 유흥시설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되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음식점보다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고 하는데 계속 쉬라고만 하고 있고. 10년 동안 인천 부평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 지난해부터 수차례 가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버텨야 할지 막막합니다. 식자재를 미리 얘기를 해주거나 다 시켰어요. 시켰는데 영업 중지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우리 쪽만 그렇게 되는 건가. 숨통이라도 튀게 해줘야 되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음식점이나 카페, 체육시설 등도 언제든 영업시간이 다시 단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방역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평구가 13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사업은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2km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굴포천을 복원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오는 5월 착공해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복원된 굴포천은 생태 탐방로와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하천 복원과 하수 정비 계획,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인천에서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13일 0시쯤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당시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며 아동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발견 당시 코피를 흘리고 있던 아이는 병원 검사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딸을 들고 있다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남성이 딸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11시 20분쯤 계양구 작전동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횟집 외부에 설치된 수족관의 히터봉에서 발화했으며 화재를 목격한 행인이 직원에게 알린 뒤 횟집 주인이 분말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양소방서는 소화기가 없었다면 대형 화재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평상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숙지해 화재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내 첫 분양이 있었습니다. 산단 승인을 받은 지 10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첫 분양 신청률은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착공을 앞둔 한강 시내폴리스.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지 10년 만의 도약입니다.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상상의 미래가 되는 시내폴리스 건축을 완성하겠습니다. 첫 산업단지 분양도 시작했습니다. 문화산업도시라는 청사진에 맞춰 뉴스, 출판업 관련 업체들의 입주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해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 부진의 1차 분양 용지는 17필지 6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분양 신청이 들어온 건 단 7필지에 불과했습니다. 41%의 초반 신청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시내폴리스 자체가 서울과 인천 그리고 부천 등 대도시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고요. 규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37배 크기입니다. 그런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내폴리스에 대한 상품성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강 시내폴리스의 뼈대 산업은 방송 영상 중심 문화 산업. 문제는 인근 지자체 역시 비슷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지에 비해 열악한 교통 인프라도 약점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근 지자체인 고양시나 부천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영상 산업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업이나 스타트업,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김포로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 오시기에는 조금 그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첫 분양인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는 상황. 김포시와 시행사는 재공고를 통해 13일부터 보름 동안 1차 용지분에 대한 분양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시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받습니다. 1996년 4월 2일부터 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산 사람으로 현재 부천에 주소를 두었다면 자격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사업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6일까지 여름철 풍수의 대비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읍면동 단위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며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해 예방 관련 물품의 상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지난해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54일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였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중단해 구직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정재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올해부터 왜 중단하게 된 거지요? 건강진단 결과서라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보건증이라고 증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증명서가 보통 취업할 때 식당 등에 취업할 때 처음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증명서거든요. 근데 그 보건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주로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방역에 모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보건증이라고 불렀던 이 서류의 필수 발급.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민간병원을 통해서 받아야 할 텐데 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나요? 우선 가격이 비쌉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하면 보통 3,000원이거든요. 근데 민간 병원에서 발급하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만 원까지 받습니다. 부천 지역 병원들도 조사해 봤더니 부천시 보건소의 노력으로 2만 원을 받는 곳이 많긴 합니다만 2만 5천 원, 3만 원을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네, 요식업계 구직자들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는 특히 청년 구직자들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청년 구직자들, 특히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식품업소인데요. 그런 식당 등의 알바를 가면 무조건 보건증이 필수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면 보건증 발급에 대한 비용을 시가 지원하거나 아예 무상화하는 정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천시가 42,000개 정도 되는데 3만 원씩 한다 그래도 큰 돈 안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 정책으로 이번 기회에 보건증 발급을 무상화하거나 서민들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도 무상화하는 정책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보건증 발급 비용 지원 또 무상화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우리 부천 시민들을 위해서 세우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은 이 문제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공약이나 아니면 우리 당의 전체 공약으로도 만들어서라도 보건증 발급 무상화는 실현시켰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첫 발걸음인 보건증 발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현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 계양구가 9일 서운 일반산업단지 내 구립 어린이집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서운산업단지 구립 어린이집은 지상 3층 연면적 65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구립 어린이집의 신축을 통해 자녀를 가진 근로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코로나19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 상담실을 열고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특위는 이달 14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 민원 상담실을 설치해 민원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민원 청취 결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김포시 해당 부서와 함께 조율을 거쳐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요즘 배나무 밭에선 인공 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공 수분은 과수 농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요. 코로나19로 지역 농가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인천농업기술센터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동구의 한 배과수원. 드넓은 배나무 밭이 활짝 핀 하얀 배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기엔 그저 예쁜 꽃이지만 열을 빠르게 다가온 개화로 농가는 인공수분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꽃은 인공수분 가능 기간이 3, 4일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착과율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 소득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인공수분은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농사의 첫 시작인 인공수분 작업이 빨리 찾아온 개화 시기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농가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돕기 위해 인천농업기술센터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풍년 농사를 기원하면서 배인공 수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솜이 달린 막대에 꽃가루를 묻힌 후 배꽃 하나하나에 잘 발라줍니다.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인천농업기술센터가 수년간 해오고 있는 인공수분 봉사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걱정하던 과수원 주인은 걱정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지금 기술센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남동농협도 함께해 부족한 농가 일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남동농협 같은 경우에는 주부대학이 창설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한 100여 명이 해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농업기술센터의 봉사는 1년에 4곳 이상의 농가에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인천농업기술센터와 남동농협 등 지역 기관들은 농가의 원활한 작물 재배를 위해 알속기나 봉지 작업 등 꾸준히 일손 돕기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가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모여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가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환경특별시민을 찾습니다. 재활용 등 환경 보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환경특별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시는 일주일에 한 명씩 환경특별시민을 선정하고 실천 사례를 언론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특별시민에는 교육 강사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장정구 인천시 환경특별추진단장은 환경특별시민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면 환경특별시 인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부천시 복사골 예술제는 영상으로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복사골 예술제를 5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비대면 축제로 열기로 하고 축제 슬로건을 치유, 극복, 상생, 예술로라고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복사골 예술제는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의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다수 준비하는데요. 1일 1팀 릴레이 공연 영상을 만나보는 부천 콕콕 릴레이 콘서트와 시민 영상 언택트 경연대회인 복사골 챌린지 스테이지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다음 달 25일까지 2021 행복배움학교 네트워크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는 민주적 자치공동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운영 7년째인 현재 지역 내 초중고 107곳이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됐습니다. 행복배움학교 네트워크 협의회는 학교장을 비롯해 교감과 업무 담당자, 행정실장 등이 학교 현안에 대해 협의하며 공동의 실천 방안을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행복배움학교가 축적해온 교육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전동 킥보드의 안전 이용을 위한 민관 공동교통 안전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인천 부평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가자들은 피켓과 어깨띠 등을 활용해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과 스쿨존 서행 운전 등을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반월 놀이공원 등 지역 놀이공원에 수수꽃다리 90그루를 심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나무 심기 슬로건을 힘내요 지구로 정했는데요. 환경사랑에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서로 응원하고 푸름 가득한 부평을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앞서 자원봉사센터는 굴포천과 부영공원에 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가 2021년 정기총회 및 회장 2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조덕형 회장은 가까이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비전으로 인천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창립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는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기업체 간 경영정보를 공유하는 비영리 경영단체입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